이제 오늘 나갈 내용이 이제 수열인데 여기가 진짜 중요해. 왜냐면 이제 그 뒤쪽이랑 계속 이어지는 내용이라서 수열의 극한까지 쭉 이어지거든. 되게 중요한 내용인데 일단 수열이 뭐냐면 수열이라는 게 그냥 말 그대로 수를 배열해 놓은 거거든. 그러니까 어떤 수의 배열을 그냥 수열이라고 해. 수의 배열을 수열이라고 하는데 니네가 배우는 수열이 옛날엔 되게 많았거든. 근데 엄청 많이 줄어들어서 니네가 지금 배우는 수열이 두 가지밖에 안 배워. 등차 수열이랑 등비밖에 안 배워. 그래서 뭐 그렇게 어려운 내용은 전혀 없을 거야. 뭐 근데 추가적으로 내가 개차 수열까지는 아마 교육과정이 아닌데 가르치긴 할 거야. 저기 수학적 기납법 때문에 좀 풀기 편하게 하기 위해서 개차 수열까지는 좀 설명을 할 거고, 일단 가장 기본적인 내용으로 이제 니네가 고등학교 교육과정에서 배우는 건 등차랑 등비밖에 없어. 등차 수열이라는 게 뭐냐면 있잖아, 차가 같다라는 거야. 이게 같다는 말이고 차가 이제 그 차를 말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수의 차가 같은 수열. 수의 차가 같은 수열을 우리는 바로 등차 수열이라고 해. 그러니까 어떤 수열을 말하는 거냐면 이런 거를 말하는 거지. 1, 3, 5, 7, 9 이런 식으로 나가는 거. 그러니까 차가 다 같잖아. 이거에서 이거 빼도 2고 이거에서 이거 빼도 2고 이거에서 빼고 2고 이거에서 이거 빼도 2잖아. 그치? 이런 애를 우리는 바로 등차 수열이라고 하는 거고, 그 다음 등비 수열이라는 건 뭐냐면 수의 비가 같은 거거든. 비가 같다라는 게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일정한 비율, 그러니까 비율이 같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지. 일정한 비율로 커지는 것 또는 작아지는 걸 등비수열이라고 하는데 이런 거 말하는 거야. 1, 뭐 2, 4, 8, 뭐 16. 그러니까 다 곱하기 2씩 커지잖아. 이런 식으로. 다 곱하기 2씩. 이런 애 우리는 바로 등비수열이라고. 그래서 오늘 이 두 가지를 이제 배울 건데, 일단 니네가 이 수열을 가장 배우는 그 핵심 포인트가 뭐냐면, 그러니까 이제 어떤 수가 이렇게 배열이 1, 3, 5, 7 이런 식으로 가잖아. 그러면 이 수가 어떤 관계를 가지고 가는 그 관계식을 찾는 게 우리가 이 관계식을 찾아내는 거야. 이게 우리가 수열을 가장 배우는 핵심 포인트야. 그러니까 수열을 왜 배우냐면 관계식을 찾아내려고 배우는 거거든. 그 관계식을 우리는 이제부터 뭐라고 말할 거냐면 일반항이라고 말할 거야. 일반항이라고 해서 n번째 항을 그냥 우린 바로 관계식이라고 할 거고, 이 AN을 찾아내는 게 핵심 포인트야.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니네가 지금 얘를 첫째 항이라고 할 거고, 얘를 두 번째 항, 얘를 세 번째 항, 네 번째 항, 다섯 번째 항이라고 하면 니네한테 예를 들어서 250번째 항이 뭐냐 이거야. 250번째 항이. 그럼 니네가 250번째 항을 니네가 이거를 다 써가지고 표현할 수는 없잖아. 이걸 250번까지 다 쓸 수는 없는 거 아니야, 현실적으로. 그래서 250번째 항이 뭔지를 찾아내기 위해서 뭘 구하는 거냐면 일반항을 구해낼 거야. 다시 말해서 n번째 항이라는 식을 먼저 니네가 찾아낼 거라는 거야. 그러니까 n번째 항이다라는 게 무슨 말이냐면 이 AN이라고 우리가 표현하거든, 이 n번째 항을. 그러니까 첫째 항을 우리는 A1이라고 표현하고, 둘째 항을 A2라고 표현해, 그냥 일반적으로. 셋째 항을 A3라고 표현하니까 n번째 항을 우리가 보편적으로 AN이라고 말할 거 아니야. 그럼 이 AN이 뭔지를 니네가 찾아내는 게 이 수열을 오늘 배우는 핵심이야. 그러니까 이것만 찾아낼 수 있으면 돼. 그러니까 AN이 뭔지 니네가 찾아내잖아? 그럼 250번째 항을 물어보든 270번째 항을 물어보든 1000번째 항을 물어보든 다 찾아낼 수 있을 거 아니야. 만약 AN이 EN-1이다라는 거를 니네가 알게 된다라면 이 수열의 일반항이 EN-1이거든? 근데 니네가 이게 EN-1이라는 걸 니네가 알게 되는 순간 250번째 항이 뭔지 찾아내는 거 쉽단 말이야. 왜냐면 여기다 250만 대입하면 되니까 500-1일 테니까 분명히 499다라는 걸 니네가 찾아내기 쉽겠지. 그래서 이 AN을 찾아내는 게 핵심 포인트입니다. 그러니까 수열을 배우는 가장 핵심 포인트가 그냥 일반항 찾는 거야. 수열 왜 배우냐면 이 일반항을 찾으려고. 니네가 이 다음 단원이 이제 뭐 수열의 합이라는 단원이 나올 텐데, 거기서도 니네가 이 일반항을 알아야지만 수열의 합을 계산해낼 수가 있어. 그러니까 오늘 배우는 내용에서 가장 핵심으로 니네가 봐야 될 건 이 AN을 어떻게 찾아낼 건지. 그러니까 그러니까 250번째 항을 물어본다고 해서 250번째 항을 찾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일반항을 찾은 다음에 먼저 관계식을 찾고 나서 그 다음에 n자리에다 250만 대입하면 되겠지. 이게 다야. 그래서 이제 등차 수열부터 좀 이제 깊게 들어가 보면, 그러니까 우리가 수열을 배우는 이유는 이제 AN을 구한다라는 걸 이제 니네가 알고 있는 상태에서 이제 등차 수열 한번 가보자. 등차 수열이라는 게 뭐냐면 방금도 말했듯이 수의 차가 같은, 그러니까 차가 같은 수의 배열이야. 그러니까 등차 수열이라는 게 뭐 여기는 지금 뭐 등차 수열을 뭐 이렇게 뭐라고 써놨냐? 뭐 일정한 수를 더해서 만든 걸 등차 수열이라고 하는데, 그냥 등차 수열이라는 게 뭐냐? 그러면 그냥 이거야. 차가 같은 수의 배열. 그러니까 차가 같은 수의 배열을 등차 수열이라고 해. 그러니까 차가 같은 수의 배열을 우리는 바로 등차 수열이라고 하거든. 그래서 이거 일반항을 찾아보려고 하는데, 우리가 이제 수열에서 첫째 항을 보통 A1이라고 쓰고, 두 번째 항을 A2, 세 번째 항을 A3,
네 번째 항을 A4, 뭐 A5 이런 식으로 쓰거든 니네가. 그럼 내가 방금 뭐라고 했냐면 차가 모두 다 같다라고 했어. 차가 딱 일정하다라는 거야. 차가 상수라는 거지. 쉽게 말하면. 차가 다 일정해.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A2 빼기 A1이랑 A3 빼기 A2랑 A4 빼기 A3이랑 A5 빼기 A4가 다 같다라는 거야 이게. 이 다 같은 걸 우리 이제부터 뭐라고 많이 표현하냐면 D라고 표현할 거야 D. 그리고 얘를 이제 공통적인 차다라고 해서 공차라고 말할 겁니다. 공차. 공차라고 얘기할 거야. 그죠? 그래서 이걸 그러면 얘도 당연히 얘가 D면 얘도 D겠지. 왜냐면 차가 다 같아야 되니까. 얘도 D일 거고 얘도 D일 겁니다. 그럼 이 식을 이렇게 니네가 다 D라는 걸 알아. 그래서 얘를 이렇게 쫙 나열해가지고 이걸 통째로 더할게. 그러니까 그냥 어떤 숫자를 쭉 대입해가지고 쫙 나열하는 거 이런 걸 우리는 추차 대입이라고 하는데 이걸 이렇게 쫙 한 다음에 니네가 이걸 다 더해보려고 한다? 그럼 더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잘 봐. 이 A2랑 이 A2가 없어지겠지. 더해내면. 좌변이 다 더해지면서 얘랑 계산되고 얘랑 또 없어질 거야. 그럼 얘랑 이렇게 없어지면 얘랑 뭔가 이렇게 없어질 거라는 거지. 근데 우리가 수열을 왜 배운다고 했냐면 일반항을 구하려고 배우는 거거든. 이 AN이 뭔지를 니네가 찾아내려고 배우는 거야. 그럼 AN이 살아남아 있어야 되니까 여기의 자리에 AN이 살아남아 있어야 되면 여기는 AN-1이겠지. n번째 항에서 n-1번째 항을 빼도 마찬가지로 D가 나올 거다라는 거지. 이렇게. 그럼 니네가 생각을 해보면 뭐라고 생각할 수 있냐. 좌변을 다 더하면 결국 AN-A1이 나올 테고 우변은 D 더하기 D 더하기 D 더하기 D를 계속 더할 건데 D가 몇 개인지 한번 생각을 해봐. 니네가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이만큼을 더했잖아. 그러면 여기가 A1이고 여기가 AN-1이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총 개수는 N-1일 거 아니야. 그래서 이 D가 몇 개가 있을 거냐면 N-1개가 있을 거야. 니네가 2 더하기 2 더하기 2가 2 곱하기 3이랑 똑같은 말이잖아. 그래서 얘를 다 있으면 결국 AN은 이거 넘길게. A1 플러스 D가 N-1개 있으니까 N-1D라고 쓸 수 있겠지. 이게 바로 등차수열의 일반항 구하는 공식이야. 그래서 니네가 이 등차수열의 일반항을 구하는데 우리가 AN을 구하는 거, 그러니까 수열에서 우리가 AN 구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했잖아. 얘를 구해내는데 이걸 맨날 이렇게 풀 수는 없는 거 아니야. 맨날 이걸 가지고 막 A2 빼기 A1이 뭐고 이걸 다 해가지고 이렇게 다 더할 수는 없으니까 그냥 공식화 시켜서 외워버리는 거야. 그래서 결국 등차수열의 일반항 구하는 공식은 A1 플러스 N-1D. 그래서 니네가 A1 초항이랑 공차를 알면 AN을 구해낼 수 있다는 걸 니네가 알 수 있는 거지.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만약에 A1이 5고 A2가 뭐 10이고 A3이 15다 그러면 니네가 뭘 생각할 수 있냐면 우리가 수열을 왜 배운다고 했냐면 이 AN을 구하려고 배운다고 했잖아. 이 AN. 그럼 AN을 구하는 공식이 뭐냐면 공식이 A1 플러스 N-1 D인데 D가 뭐냐면 이거에서 그 뺀 걸 공차라고 하잖아. 이거에서 빼면 돼. 결국 5잖아.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지. 그래서 얘를 결국 다시 한번 정리해 주니까 답은 ON이다 라는 걸 니네가 알 수 있는 거야. 그래서 등차수열 일반항 구하는 공식은 A1 플러스 N-1D라는 걸 반드시 머릿속에 암기해놔야 돼. 이거 꼭 외워야 되는 내용이야. 물론 이렇게 뭐 설명을 할 수도 있고 이제 여기서 이제 좀 더 추가적으로 몇 개를 좀 더 살펴볼 수도 있는데 잘 봐. 이렇게 설명을 해도 되고 뭐 이게 공식을 유도하는 방법이 상당히 많거든. 좀 여러 가지를 알아두는 게 좋겠지. 자 봐봐. 또 생각을 해보면 결국 A1에다가 D를 더하면 A2가 나오는 거잖아. 쉽게 말하면. 왜냐면 A2 빼기 A1이 D니까 당연히 A2는 A1 플러스 D 아니겠어? 이렇게? 이런 식으로 쓸 수 있는 거지. 뭐 이렇게 써볼까 그냥? A2 빼기 A1이 D면 A2는 A1 플러스 D일 거 아니야. 그럼 마찬가지로 잘 봐. A3 빼기 A2도 분명히 D지. 왜냐면 차가 다 일정하다고 했으니까. 그럼 A3는 뭐라고 써도 되냐면 A2 플러스 D라고 써도 되거든. 근데 우리가 방금 A2를 뭐라고 했냐면 A1 플러스 D라며. 그래서 얘가 A1 플러스 D가 되겠지. 그럼 결국 얘는 A1 플러스 2D라고 쓸 수 있겠네. 이렇게. 또 생각을 해보면 A4에서 A3을 빼도 D다. 등차 수열이기 때문에 그런 거지. 그럼 결국 A4는 뭐라고 쓸 수 있냐면 A3 플러스 D라고 쓸 수 있거든. 근데 방금 A3이 A1 플러스 2D라는 걸 알았잖아. 얘는 결국 A1 플러스 2D 그 다음 D를 더해주니까 얘는 결국 A1 플러스 3D겠지. 그럼 니네가 생각을 했을 때 이제 유추할 수 있겠지. A2는 A1 플러스 D고 A3는 A1 플러스 2D고
A4는 A1 플러스 3D라면 당연히 내가 니네한테 야 그럼 AN이 뭐겠냐 그러면 당연히 니네가 모양이 바뀌는 걸 알고 있잖아. 여기가 1이었는데 2로 바뀌었고 3으로 바뀌었잖아. 결국 AN이 A1 플러스 N-1D다라고 이렇게 유추해낼 수도 있는 거야. 그래서 여기서 그리고 지금 이거를 이렇게 쓸 수 있는 것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A3을 A1 플러스 2D, A4를 A1 플러스 3D, A2를 A1 플러스 D라고 쓸 수 있는 거. 그러면서 니네가 이제 여기서 뭐 만약에 문제에서 A8이 나온다라고 하면 A8을 A1 플러스 7D라고 니네가 빨리빨리 바꿔서 쓸 수 있어야 돼. A 뭐 19라는 말이 나오면 얘를 A1 플러스 18D. 그러니까 초항과 공차를 이용해서 모든 항들을 표현할 수 있다라는 거. 이것도 되게 중요한 내용. 그래서 뭐 요렇게도 니네가 쓸 수 있다라는 거. 그러니까 이 정도만 알아두면은 뭐 등차 수열이 되는 거고. 여기서 이제 추가적으로 좀 몇 가지만 좀 더 설명을 해볼게. 이제 이게 가장 기본적인 내용이야. 모든 책에 나오는 내용들이 이런 내용이고 여기서 좀 더 추가적으로 몇 개를 좀 더 설명을 해보면 잘 봐봐. 이 등차 수열이 되게 특이한 점이 있거든. 이 등차 수열이 특이한 점이 뭐냐면 A1이 예를 들어서 2고 A2가 만약에 4고 A3이 뭐 6이다 이렇게 되잖아. 그럼 얘네들이 다 일정한 수가 이렇게 더해지고 있다는 소리거든. 이렇게 일정한 수가 다. 그럼 얘는 뭐랑 같냐면 1차 함수랑 똑같아.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얘를 이렇게 생각해도 돼. 아, 좀 이따 이거 문제 풀면서 설명을 하는 게 낫겠다. 먼저 좀 이거를 개념을 먼저 잡고 그러면서 내가 좀 설명을 좀 추가적으로 하는 게 낫겠다. 그래서 등차 수열은 한 요 정도만 일단 알면 될 것 같아. 그래서 등차 수열의 가장 중요한 핵심 포인트 AN 구하는 공식은 초항과 공차를 이용해서 구할 수 있는 거. AN은 A1 플러스 N-1D라는 거 진짜 무지막지하게 중요한 공식이고 이걸 뭐 까먹는다라는 건 말이 안 돼. 그냥 이걸 까먹으면 뭐 등차 수열을 그냥 포기하는 거지. 그치? 반드시 암기해야 되는 내용입니다. 반드시 암기해야 되는 내용. 그러면서 여기서 추가적으로 니네가 그러니까 이건 일반항 구하는 공식이고 추가적으로 만약에 어떤 항의 넘버가 나왔을 때 얘를 니네가 A1과 D로도 표현할 수 있어야 돼. A7은 A1 플러스 6D로 바꿀 수 있어야 된다는 거. 이 두 가지만큼은 꼭 좀 기억해놔. 등차 수열에서. 그래서 이게 등차 수열 일반항 구하는 공식. 이게 우리가 어떤 항을 초항과 공차를 이용해서 표현할 수 있는 방법. 이 두 가지는 니네가 머릿속에 꼭 좀 기억해놔라. 그 내용이 여기 나와 있을 거고. 그 다음 등차중항이라는 내용은 솔직히 뭐 그렇게 중요한 내용은 아닌데 등차중항이라는 내용은 무슨 말이냐면 이런 거야. 예를 들어서 A1이 있고 A2가 있고 A3이 있다고 한번 해보자. A4도 있다고 한번 해볼게. 근데 이 AN이 등차 수열이래. 이 AN이 등차 수열이라고 니한테 말해줬어. 이 AN이 등차 수열이라는 건 다시 한번 생각하면 이 말 아니야? A2를 뭐라고 쓸 수 있냐면 A1 플러스 D라고 쓸 수 있고 A3을 뭐라고 쓸 수 있냐면 A1 플러스 2D라고 쓸 수 있고 A4를 A1 플러스 3D라고 쓸 수 있거든. 그러면 이 등차 중항이라는 건 쉽게 말하면 이거야. 어쨌든 얘랑 얘랑의 가운데 있는 거잖아. 얘가 쉽게 말하면 그림으로 먼저 설명해 볼까? 여기가 만약에 A1이 있다라면 여기가 A2가 있다라면 이거에서 이거 뺀 거랑 이거에서 이거 뺀 게 같아야 되니까 여기가 A3거든 무조건. 그래서 이 길이랑 이 길이가 당연히 같아야겠지. 등차 수열이기 때문에. 등차 수열이라는 게 차가 일정한 거잖아. 그러니까 이 길이랑 이 길이가 같다라는 게 결국 등차 수열 아니야? 그럼 얘가 중점 좌표라는 거지 쉽게 말하면. 그래서 얘를 이렇게 생각하면 돼. 아 A2는 A1이랑 A3을 더한 다음에 반으로 나누는 거랑 같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도 되는 거고. 또는 일반항에서도 잘 봐. A1에다가 A3을 더하면 뭐가 나오냐면 뭐가 나오나 봐봐. A1에다 A3을 더하면 A1에다 A3을 더하면 2A1 플러스 2D가 나오거든. 얘를 반으로 나누면 뭐랑 같냐면 결국 A1 플러스 D가 나오잖아. 얘가 결국 A2가 나와버릴 거죠. 마찬가지야. 얘랑 얘랑 더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얘랑 얘랑 더하면 2A1 플러스 4D가 나올 겁니다. 이걸 반으로 나눠봐. 얘는 A1 플러스 2D잖아. 결국 A1 플러스 2D가 얼마입니까? A3일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등차 중항이라는 거는 그냥 어떤 등차 수열에서 세 개의 항이 나왔을 때 양 옆에 항의 합이 가운데랑 같다라는 거. 이걸 우리는 바로 등차 중항이라고 한다는 거. 그러니까 이걸 일반항으로 써보면 이 말이다. 그러니까 자, 무슨 말이냐면 다 봐봐. 어떤 AN 플러스 1은 AN과 AN 플러스 두 번째 항을 반으로 나눈 거랑 같다. 이렇게. 이걸 점화식이라고 해. 저 뒤에 가서 배우거든. 점화식. 점화식이라는 게 뭐냐면 항과 항 사이의 관계식을 점화식이라고 하는데 그냥 이런 점화식이 나오면 이걸 바로 등차 수열이다라는 걸 니네가 알아내야 돼. 되게 중요한 내용이야. 그러니까 문제에서 AN이 등차 수열이다 이렇게 문제를 주는 게 아니라 AN이 이런 건 관계식을 가지고 있다라고 주면 니네가 이걸 보고 이 새끼 등차 수열을 의미하는구나라고 니네가 알아야 된다고.
그치? 무슨 말인지 이해하지? 양 옆에 항의 합을 반으로 나눴을 때 가운데 항이 나온다 이 말이지. 그치? 이게 바로 등차중항을 의미하는 거야. 등차중항이 성립한다는 건 결국 등차수열이라는 거지. 양 옆에 항의 합이 반으로 나눴을 때 가운데 거랑 같다. 뭐 이런 거. 이걸 그냥 다른 말로 써놓은 거지. 이걸 그냥 좀. 이걸 이렇게 표현해 준 것 뿐이야. 똑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까지 니네가 알아주면 될 것 같아. 한번 문제로 그냥 한번 몇 가지만 좀 살펴보면서 넘어갈까? 뭐 이런 거 한번 보고 이제 1번 문제도 한번 보겠습니다. 자, 1번 문제 잠깐 보면 자, 니네한테 이걸 계산해 달래. 자, 여기서 일단 제일 먼저 니네가 핵심 포인트를 봐야 되는 게 AN이 무슨 수열인지 정해지는 거야. AN이 지금 등차 수열이라고 니네한테 말해줬어. 뭐 여기가 등비 수열이라고 하면 이제 문제가 틀려지겠지. 등차 수열이래. 이거 등차 수열. 등차 수열이란 걸 딱 하자마자 우리가 A4를 뭐라고 쓸 수 있냐면 A4를 A1 플러스 3D라고 쓸 수 있구나라는 걸 니네가 알아야지. 이게 등차 수열이잖아. 그치? 그럼 A2는 뭐라고 쓸 수 있냐면 결국 A2는 A1 플러스 D라고 쓸 수 있지. 그치? 그럼 A4에서 A2를 빼래. 뺐더니 뭐가 나왔냐면 6 나온대. 빼면 2D잖아. 결국 D가 3이다라는 걸 니네가 알아내. D가 3이다라는 거 알아냈으면 여기다 대입하면 바로 A1도 나오지 않아? 그지? 뭐야? 근데 이거 이거 두 번째 것까지 왜 준 거냐, 이거? 이거만 해도 다 풀 수 있는 것 같은데. 자, D에다 3 대입하면 A4를 모르지? D가 3이다라는 건 니네가 알 수 있는 거지. 그 다음 두 번째로 여기서 봐봐. A1 플러스 A5를 뭐라고 쓸 수 있냐면 A1 플러스 4D라고 쓸 수 있지. 얘가 16이래. 그럼 D에다 3 대입해봐. 결국 2A1 플러스 D에다 3 대입하니까 12는 16이니까 4 이렇게 나오고. 결국 A1이 2다라는 것도 니네가 찾아낼 수 있는 거잖아. 그러면 니네한테 문제에서 A10을 구하라고 했잖아. A10을 구하라고 한다고 해서 얘들아 A10을 구하려고 하지 말고 일단 일반항부터 무조건 구해. 이게 먼저 연습이 돼야 돼. 뭐 지금. 그럼 AN을 먼저 구할게. 니네가 초항 알고 공차 알잖아. 좀 전에도 말했지. AN 구하는 공식은 A1 플러스 N-1D라는 사실. A1 플러스 N-1D. A1 플러스 N-1D. 꼭 외워야 돼. A1 플러스 N-1D. 끝났지 그럼. 결국 AN은 3N-1이겠네. 그리고 나면 니네한테 A10 구하라면 쉽잖아. 그럼 A10은 답은 여기다 10만 대입하니까 답은 29다라고 풀어주면 끝나는 거지. 그러니까 아까 전에 내가 말했지. 등차 수열에서 중요한 게 딱 두 가지야. 니네가 A4를 이렇게 바꿀 수 있느냐, 일반항의 공식을 알고 있느냐. 이것만 알면 등차 수열 다 풀려 현실적으로. 이거 두 가지를 알고 있는데 뭐 안 풀릴 리가 전혀 없습니다. 이 두 가지만 니네가 머릿속에 꼭 좀 기억해놔. 그 다음 뭐 등차 중항의 내용에서 한번 보면 지금 이 문제도 잠깐 보겠습니다. 지금. 자, 이것도 지금 뭐 이걸 꼭 등차 중항으로 안 풀어도 상관은 없는데 지금 문제를 생각을 한번 해보면 연속하는 세 개 항인데 얘가 등차 수열이래. 그럼 니네가 뭘 알고 있냐면 얘랑 더한 거에 반이 얘랑 같다는 걸 니네가 알 수 있지. 다시 말해서 A2 더하기 A4를 반으로 나눈 게 A3이랑 같아. 수열에서 연속하는 세 개가 나오잖아. 그럼 무조건 등차 중항 아니면 등비 중항이야. 연속하는 세 개가 나왔잖아. 물론 이걸 그냥 풀어도 상관없습니다. A1 플러스 D, A1 플러스 2D, A1 플러스 3D라고 해가지고 풀어도 상관없어. 풀려 어차피. 근데 그냥 좀 복잡한 것 뿐이야. 이게 좀 더 편한 것 뿐이고. 이렇게 쓸 수 있잖아. 그럼 결국 A2 더하기 A4가 2A3이겠지. 그치? 그럼 니네한테 뭘 구하라는 거야 결국? 3A3 구해달라는 소리 아니야? 근데 또 하나만 더 설명할게. 문제 좋네 여기서. 지금 이게 연속하는 세 개잖아. 니네가 이걸 다시 한번 생각하면 이 등차 중항이 뭐냐면 그림으로 다시 한번 살펴봐봐. 니네 여기가 A1이고 여기가 A2고 여기가 A3이고 여기가 A4고 여기가 A5거든? 좀 전에 내가 얘가 등차 중항이면 이 길이가 다 같다고 말했을 거야. 차가 같으니까. 그래서 얘랑 더한 거를 반으로 나누면 얘 나온다고 했잖아. 근데 여기서 얘랑 더한 거를 반으로 나눠도 얘 나오겠지. 무슨 말인지 이해하지?
꼭 등차 중앙이라고 해서 무조건 양 옆에 있는 애들의 합만 가운데가 나오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니한테 A1 더하기 A3 더하기 A5를 냈을 때 얘랑 얘랑 차이가 같기 때문에 등차 수열일 때 결국 얘랑 얘랑 더한 다음 반으로 나눠도 얘 나옵니다. 그림으로 보면 알잖아. 니네 얘랑 얘랑 중심 잡혀도 결국 얘일 거 아니야. 그러니까 얘랑 얘랑 더해서 반으로 나눠도 얘 나오겠지. 얘. 무슨 말인지 이해하지? 그러니까 여기서도 지금 니네가 A1 플러스 A5가 12라는 거에서 얘랑 얘랑 더한 다음에 반으로 나눈 게 이걸 이렇게 반으로 나눈 게 A3이랑 같다는 걸 니네가 알 수 있다고. 이렇게도 생각을 해줄 수 있다는 거지. 그러니까 결국 A3이 얼마겠어? A3이 6이겠네? 니네한테 3A 이상 구하라고 해서 답은 얼마겠어? 18이다 이렇게 풀어달라는 거지. 이렇게. 무슨 말인지 이해하지? 물론 꼭 이렇게 안 풀어도 풀릴 거야. 이 문제 자체를 한번 다시 풀어볼까? 다른 방법으로도. 뭐 등차 중앙 근데 3개짜리가 나오면 거의 다 등차 중앙이라고 생각해. 그걸로 풀어주면 돼. 거의 다. 이거 한번 바꿔볼까? 무식하게 풀면 다 풀려. 얘는 A1 플러스 D잖아. A1 플러스 2D? A1 플러스 3D. 그럼 A1이 3개 있으니까 3A1이겠지? 얘가 D 더하기 2D 더하기 3D잖아. 4D, 6D 이렇게 되나? 됐습니까? 이거는 뭔 말이야? 이건 A1 플러스 4D 아니야? 이게 12잖아. 결국 2A1 플러스 4D가 12네. 결국 A1 플러스 2D가 6이겠지? 몇 배 하라는 거야? 3배 하라는 소리지? 답은 18이겠지. 이렇게 풀리긴 다. 그러니까 꼭 등차 중앙이라는 내용을 모른다고 문제를 못 푸는 건 아닌데 등차 중앙은 그냥 쉽게 말하면 문제를 좀 쉽게 풀 수 있는 팁 정도라고 생각하면 돼. 그래서 어떤 수열에서 연속하는 3개항이 딱 나오잖아? 그럼 일단 등차 중앙, 등비 중앙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서 풀어주는 게 편해. 거의 다 대부분 풀릴 테니까. 그래서 그런 내용을 좀 알아주면 되는 거고. 자, 그 다음 이제 뒤로 넘어가면 등차 수열의 합인데 먼저 등차 수열 쫙 가고 나서 아마 등비 수열이 따로 나올 텐데 자, 등차 수열의 합이 뭐냐면 이번엔 잘 봐. 이 SN이라는 게 이 썸의 그 앞글자를 따가지고 이제 SN이라는 거 하는 건데 이게 무슨 말이면 이런 말입니다. 그냥 지금 니네가 이제 방금까지는 뭘 배웠냐면 이걸 배웠잖아. 이렇게 있으면 이 AN을 찾아내는 걸 배웠잖아. AN을 니네가 찾아낸 다음에 AN을 찾아내고 나서 A10이 뭔지를 찾아내는 거. 근데 이번에는 등차 수열의 합이라는 건 무슨 말이냐면 A1부터 시작해서 A2, A3부터 해서 이걸 쭉 더해서 만약에 니네한테 A7까지 합을 물어봤어. 이걸 계산해달라는 거야. 이걸 계산해달라. 이걸 우린 줄여서 이제부터 뭐라고 말할 거냐면 그냥 S7이라고 말할 겁니다. 귀찮잖아. 이걸 맨날 이렇게 쓰기가. 그러니까 1항부터 7항까지 합을 그냥 S7이라고 쓸 거야. 그러니까 당연히 A1 더하기 A2 더하기 A3 더하기 땡땡땡땡에서 AN까지의 합. 이걸 우린 뭐라고 쓸 거야? 그냥 SN이라고 쓸 거야. 1항부터 N항까지 합을 SN. 1항부터 7항까지 합을 S7. 1항부터 9항까지 합을 S9. 1항부터 100항까지 합을 S100이라고 그냥 이렇게 말할 거라고. 그러니까 이 SN의 의미는 1항부터 N항까지 합입니다. 잘 봐. 여기서 또 하나만 더 설명할게. 여기서 말하는 이 SN이라는 말은 등차 수열의 합이라는 게 아니야. 그냥 수열의 합을 다 SN이라고 하는 거야. 이 AN이 무슨 수열인지 몰라. 아까 전에도 말하면 잘 봐. 니네 아까 전에도 내가 말했듯이 AN이 등차 수열이다 이렇게 문제에 나와 있잖아. 이 AN이라는 말 자체가 등차 수열이라는 걸 의미하는 게 아니라 그냥 AN이라는 문자는 어떤 모든 수열의 그냥 일반항을 다 AN이라고 쓰는 거야. 등비 수열에서도 AN이라고 쓸 거고 개차 수열에서도 AN이라고 쓸 거고 군 수열에서도 AN이라고 쓸 거야. 모든 수열에서 그냥 그 AN이라는 말 자체가 등차 수열의 의미가 없는 거야. 이것도 마찬가지야. SN이라는 말 자체가 등차 수열의 합의 의미가 아니라 모든 수열의 합의 의미는 다 SN이라고 씁니다. 그리고 나서 이때 이 AN이 뭔지에 따라서 이제 계산하는 식이 좀 틀려지는 거고. 맞잖아. 니네가 등차 수열의 일반항 구하는 공식 AN이 A1 플러스 N-1인데 좀 있으면 니네가 등비 수열에서 AN 구하는 공식을 이렇게 배워. A1 곱하기 R N-1이라고 배운다고. 그러니까 이 AN의 의미는 그냥 일반항의 의미인 거지 이게 뭐 이 공식을 이 AN이 반드시 이거다 이런 건 아니야. 잘 봐 이제. 자, 그 이 등차 수열의 합에서 우리가 1항부터 N항까지 합을 구하는 공식을 지금부터 만들어낼 건데 이걸 만들어낸 애가 이제 그
가우스지, 가우스. 가우스. 가우스라는 애가 이게 뭐 초등학교 4학년 때 생각을 해낸 거잖아. 그치? 가우스라는. 가우스가 이제 뭐, 3대 수학자 아니야? 3대 수학자? 3대 수학자가, 이 가우스라는 애가 이 3대 수학자거든. 얘네가 뭐 수학자 알만한 애들이 뭐 피타고라스 이런 애들 존나 유명한 애들 있잖아. 걔도 그 3대 수학자에 못 포함되는데, 가우스라는 애가 진짜 대단한 사람이야. 진짜. 가우스라는 애가 이 초등학교 4학년 때 이걸 찾아낸 건데, 3대 수학자가 누구냐면, 가우스, 그 다음에 뉴턴을 니네가 뭐 과학자로 알겠지만 걔도 뭐 이제 나중에 가서 뭐 엄청난 적분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뉴턴이 좀 되게 많이 했고, 그 다음 마지막으로 이제 니네가 아는 애, 걔 되게 유명하잖아. 그 목욕탕에서 이렇게 막 뛰어나가는 애 있잖아. 몸무게 재고 막 뛰어막 나가는 애 있잖아. 막 유레카하면서 막 외치면서 아르키메데스 알지? 그 세 명을 3대 수학자로 보자. 5대 수학자까지 들어가면 이제 거기서 피타고라스가 좀 들어간다 뭐 이런 말이 있는데, 자 어쨌든 간에 이 가우스라는 애가 이 초등학교 4학년 때 대단한 새끼지. 초등학교 4학년 때 이제 학교에서 이거야. 학교를 갔는데 초등학교 4학년에서 이제 더하기를 가르쳤나 봐. 학교 쌤이. 더하기를 이렇게 가르쳤는데, 더하기를 이제 가르치고 학교 쌤이 야 1부터 100까지 더해봐 이렇게 문제를 낸 거지. 그러니까 선생님은 좀 쉬려고 냈겠지, 그지? 더하기를 가르쳐 놓고는 1부터 100까지 더해봐 이랬는데, 가우스가 이걸 뭐 30초도 안 돼서 풀었잖아. 1부터 100까지 합을. 어떻게 풀었어? 이 새끼가 이렇게 풀었습니다. 이 가우스라는 애가 이게 일화다 보니까, 이게 되게 유명한 일화다 보니까 이 새끼가 좀 선행학습이 되어 있긴 했나 봐. 왜냐하면 얘가 이걸 곱하기를 써서 풉니다. 곱하기를 써서. 어떻게 풀어 얘가? 선생님 막 이걸 이 새끼가 한 30초도 안 돼서 푸니까 쌤이 야 너 어떻게 풀었어? 그러니까 얘가 이렇게 말했지. 여기에 이렇게 일정하게 커지고 여기도 일정하게 커지고 여기도 일정하게 커지잖아요. 여기도 일정하게 커지고. 그렇다는 소리는 얘랑 더한 거랑 얘랑 더한 게 같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여기서 1 커졌고 여기서 1 작아졌으니까. 지금 생각하면 되게 단순한 거잖아. 그치? 되게 단순한. 니네가 뭐 근데 초등학교 4학년 때 생각했다는 게 대단한 거지 솔직히 말하면. 얘랑 더한 거랑 얘랑 더한 거랑 이렇게 당연히 일정할 거 아닙니까? 왜 일정하냐 그랬더니 여기서 1 커졌고 여기서 1 작아졌으니까. 그래서 그 다음에 그러면 이 새끼들의 합이 다 일단 같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을 한 거지. 이렇게. 그래서 저는 얘랑 더한 거 101에다가 무슨 짓을 했지? 그러니까 여기가 총 항의 개수가 100개일 건데 50쌍밖에 안 나오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곱하기 50을 해버려서 그냥 계산을 해버리지. 그냥 좀 말이 안 되는 게 더하기만 할 줄 알았던 애인데 이 새끼는 곱하기를 할 줄 알았나 보지. 그래서 곱하기까지 이제 뭐 얘가 할 수 있는 애라서 이렇게 계산해가지고 이제 답을 찾아내가지고 이걸 이제 찾아낸 거야. 지금 생각하면 뭐 존나 별거 아닌데, 그지? 지금 별 생각하면 되게 별게 아닌데 어쨌든 초등학교 4학년 때 이걸 해서 이걸 가지고 만든 게 바로 등차수열이야. 왜 등차수열에서 이게 다 가능하냐면 등차수열의 말 자체가 이거잖아. A1 더하기 A2 더하기 A3부터 시작을 해서 AN-1에 AN인데 가우스가 뭐라고 말했냐면 이렇게 말했잖아. 여기가 1이 커졌는데 여기가 1이 작아졌기 때문에 얘랑 더한 값이랑 얘랑 더한 값이 같습니다라고 찾아낸 거 아니야. 똑같은 말이지. 그래서 모든 등차수열에서 이게 다 성립하는 거야. 왜? 얘랑 더해진 게 D가 커졌을 텐데 얘랑의 차이도 또 D라는 거지. 그렇다는 소리는 결국 얘랑 더한 거 이거랑 더한 거랑 결국 이거랑 더한 거는 같을 수밖에 없다는 거 알아낸 거야. 그치? 왠지 알겠지? 이거랑 이거 더한 거랑 이거랑 이거 더한 거 같을 수밖에 없겠지. 왜? 여기선 D가 커졌지만 여기서 D가 작아졌기 때문에. 그래서 이걸 가지고 공식으로 만들면 이렇게 돼. 첫 번째 항이랑 맨 마지막 항을 더한 거야. 이걸 여기서 수학에서는 보통 라스트 항이라고 해서 그냥 L이라고 많이 표현을 할 거야. 여기 식에서는. 첫 번째 항이랑 맨 마지막 항을 더한 거야. 그런데 여기에 곱하지. 얘가 여기다가 뭘 곱했냐면 아까 전에 101에다가 50을 곱했습니다. 왜 50을 곱했는지 생각해봐. 항의 개수가 n개잖아. 그런데 반으로 하나씩 묶었으니까 2씩 나눠지겠지. 그래서 여기다 뭘 곱하지 얘가? 2분의 n을 곱하잖아. 항의 개수를 반으로. 이걸 우린 바로 SN이다라는 공식으로 만들어내서 여기 나와 있는 공식이 바로 그겁니다. 결국 SN 공식이 뭐야? 첫째 항에서 마지막 항을 곱한 다음에 2분의 n을 곱하는 거지. 이게 우린 바로 SN 공식이다라는 걸 니네가 알게 된 거. 그래서 결국 SN 구하는 공식이 뭐냐면 A1 플러스 라스트 항 더하기 곱하기 2분의 n. 그러니까 이게 왜 이렇게 나왔는지
니네가 알면 좋잖아. 근데 실질적으로 솔직히 말해서 등차 수열의 합은 있잖아. 여기서 잠깐 배운 다음에 없어집니다. 왜냐면 니네가 시그마를 딱 배우는 순간 더 이상 등차 수열의 합 공식을 안 써. 왜냐면 더 빨리 푸는 방법이 나와. 그래서 그냥 잠깐 배웠다 그냥 사라진다고 생각하면 돼. 근데 아직까지 시그마에 들어가기 전까지는 이 방법으로 풀어야지 뭐. 첫 장에다 맨 마지막 항을 더한 다음에 2분의 1을 곱한다. 왜 이렇게 나왔는지에 대해서 이해했잖아. 그럼 이걸 가지고 이제 우리가 오늘 배운 등차수열 합공식을 써보자는 거지. 등차수열 합공식에서 이 L, 다시 말해서 이 AN, n번째 항의 공식이 뭔지 알고 있잖아. 좀 전에 외웠잖아. A1 플러스 n-1D라며. 그래서 대입해봐. 결국 2분의 n의 A1 플러스 라스트 항이 AN일 거 아니야. AN 구하는 공식이 뭐였어? A1 플러스 n-1D라고. 그래서 이걸 공식화 시켜버렸더니 공식이 결국 2분의 n의 2A1 플러스 n-1D라는 등차수열의 합공식이 탄생된 거야. 반드시 외워야 돼, 진짜. 반드시 외워야 됩니다, 반드시. 반드시 외워야 되는 공식이야. 자, 여기까지 설명을 하고 다시 내가 앞쪽 내용이랑 요 내용에 추가적인 좀 설명을 좀 할 건데 잘 봐. 그러니까 지금 여기까지 뭐 이해만 하면 되는 거고 그냥 외워야 돼. 이해했으면 외워. 가우스가 차려낸 공식이 첫 번째 항과 맨 마지막 항을 더한 다음에 개수만큼의 반을 곱해주면 되겠다라는 걸 생각한 거고. 그래서 이걸 가지고 우리가 이 AN 자리에다 이걸 대입한 게 끝인 거지. 그래서 SN 구하는 공식이 이거라는 걸 니네가 알아놓고 나서 잠깐 이제 이걸 함수로도 좀 설명을 할 건데 그 뒤에 것까지 설명하고 한꺼번에 같이 하거든요. 이렇게 차려낸 다음에 그래 여기까지 그냥 설명하고 넘어가겠습니다. 4번까지 하고 나서 함수로 다시 한번 붙고 여기까지 그냥 설명 같이 해버려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봐봐. 문제에서 니네가 이 SN이라는 게 뭔지 이제 알잖아. 이 SN 그러니까 S 어떻게 보면 이건 얘들아 이거는 지금 등차수열이란 말이 앞에 없지? 등차수열 단원이 아니야. 이거는 그냥 모든 수열에서 다 되는 거야. 잘 봐. 니네 S7이라는 게 방금 뭐라고 설명했었냐면 등차수열의 합이 아니야. 지금은 번외야. 알겠지? 이 개념 4는 등차수열에 관련된 내용이 아닙니다. 등차, 등비, 개차, 분수열, 모든 수열. 등차수열의 말이 앞에 없잖아 그냥. 등차수열에서만 성립하는 게 아니라 모든 수열에 다 성립해. 이 S7이라는 게 뭐였냐면 1항부터 7항까지 합이야. 1항부터 7항까지야. 무슨 수열인지 모르는 거야. 등차 수열일 수도 있고 등비 수열일 수도 있습니다. 개차 수열일 수도 있고 뭐 조화 수열일 수도 있어. 엄청나게 많은 내용들. 그러니까 그냥 S7이라는 말 자체가 무슨 수열인지 모르는데 그냥 1항부터 7항까지 합이야. 그럼 여기서 봐봐. S6이라는 건 또 무슨 말이냐면 당연히 1항부터 6항까지 합이겠지. 그럼 니네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 S7에서 S6을 한번 빼볼게. 충분히 생각할 수 있어. 머릿속에 생각해봐. S7이라는 게 뭐냐면 이거잖아 지금. A1 더하기 A2 더하기 A3 더하기 A7이거든. 여기서 S6을 빼래. S6은 뭔데? A1 플러스 A2 플러스 A6이거든.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냐? 다 사라지지. 그리고 뭐만 남아? A7만 남더라는 거야. 아, 7번째 항까지 합에서 6번째 항까지 합을 빼면 결국 A7이 나오더라는 거야. 그럼 잘 봐. 조금씩만 머리를 쓰면 S9에서 S5를 빼보겠습니다. 생각해봐. 암기하려고 하지만 생각해봐. 9번째 항까지 합에서 5번째 항까지 합을 빼래. 그러면 1부터 머릿속에 그려. A1부터 A9까지 합에서 A1부터 A5까지 합을 빼라고 밑에서 위로. 그럼 뭐 나오겠어 당연히? A6 더하기 A7 더하기 A8 더하기 A9가 나와버리겠지. 무슨 말인지 이해하지? S11에서 S10을 빼겠습니다. 11번째 항에서 10번째 항까지 합을 빼래. 1항부터 11항까지 합에서 1항부터 10항까지 합을 빼래. 뭐가 나와? A11이 나오더라고. 아, 그래서 여기서 뭔가를 하나 찾아낸 거야. 뭘 찾아냈냐? 잘 봐. 우리가 수열을 왜 배우냐면 모든 수열의 가장 핵심 포인트는 AN 구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일반항을 구해내는 게 되게 중요한 내용이거든. 결국 SN에서 SN-1을 빼면 뭐가 나오냐면 AN이 나오겠구나라는 걸 니네가 알게 된 거야. 되게 신기하지?
그러니까 n번째 항까지 합에서 n-1번째 항까지 합을 빼면 무조건 an이 나와. 이 an을 왜 구하냐? 우리가 an을 구하는 방법이 되게 중요해. 수열에서 an만 구해내면 문제 다 풀리는 거야, 솔직히. 니네 수열 문제들이 다 이거야. 5번째 항을 구해라. 12번째 항을 구해봐. 180번째 항을 구해라. 근데 an을 니네가 알아. 그럼 당연히 다 구할 수 있는 거 아니야? 그래서 sn-sn-1이 an이라는 거 알고 있거든. 근데 여기서 되게 중요한 내용이 나옵니다. n이 2 이상일 때만 성립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결국 n이 1만 아니면 돼. 왜냐면 여기서 말하는 이 n이라는 거는 첫 번째 항, 두 번째 항, 세 번째 항 이걸 의미하는 거니까 당연히 n이 2 이상이란 말이 그냥 n이 1만 아니면 된다는 거야. 원래 n의 자리 자체가 자연수밖에 못 들어가는 거잖아. 왜 안 되냐면 자, 1 대입해봐. 1 대입하면 뭐,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이렇게 되겠지. 그럼 S1 빼기 S0이 A1이겠네요. 근데 말이 안 되잖아. 무슨 말이 안 되는 거야 여기 벌써? 이 말 자체가 없는 말이지. S0이라는 게 무슨 말이야? 1항부터 0항까지야? 말이 안 되잖아. 그러니까 SN의 의미가 이거잖아. SN의 의미가 1항부터 n항까지 합이거든? 근데 1항부터 n항까지 합이 아니잖아. 그러니까 이것만 말이 안 돼. 이런, 그러니까 n이, 이건 2 이상일 때만 쓸 수 있는 거야. 근데 잘 봐. 그럼 도대체, 그러니까 니네가 봐봐. S2 빼기 S1은 A2잖아. 그럼 도대체 A1은 어떻게 구해내면 쌤? A1을 구해내려면 S1-S0인데 이건 그럼 A1을 구해낼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있지. 왜? 그냥 S1이 A1이겠지. 왜? 얘가 1항부터 n항까지 합이거든? 합의를 결국 S1이라는 의미는 뭐야? 1항부터 1항까지 합이거든? 1항부터 1항까지 합이 결국 1항이라는 소리 아니야? 그래서 결국 S1이랑 A1은 동의어다는 거. 진짜 개중요한 거. 아마 학교 시험에서 낚을 때 이거 가지고 한번 낚을 겁니다. 무조건 S1이랑 A1은 같아. A1이랑 S1이 같다는 게 되게 중요해. 이게 사실이야. 얘들아 S1이랑 A1이랑 같다는 게 사실이야. 이게 무슨 말이냐? 내가 무슨 말 하고 싶은 거냐면 되게 중요한 말 한번 할게. 잘 봐봐 지금부터. 이게 되게 중요한 내용이야. 이거 학교 시험에서 이걸로 꼭 한번 낚어. 잘 봐. 니네 SN이 만약에 n제곱 플러스 n 플러스 1이라고 한번 해볼게. 그럼 니네가 무슨 생각을 할 거냐면 여기서 니네한테 문제에서 이걸 구하래. AN을 구해보래. AN을 구하라고 하잖아. 그럼 니네가 방금 배웠잖아. 쌤 이거 되게 중요한 내용. 아까 내가 별표 쳤지. AN 구하는 방법은 SN에서 SN-를 빼면 AN이라며. 근데 니네가 SN을 알잖아. 그럼 당연히 SN-1도 아는 거 아니야? n번째 항까지 합이 n제곱 플러스 n 플러스 1이라면 SN-1은 뭐냐면 당연히 이거 아니겠어? n-1의 제곱 플러스 n-1 플러스 1 아니겠어? 잘 봐. 되게 중요한 내용이야. 뺄게. 그럼 니네가 여기다 AN을 뭐라고 쓸 거냐면 AN을 뭐라고 쓸 거냐면 이거 빼니까 밑에 거 정리할까? n제곱 마이너스 2n 플러스 1 플러스 n 마이너스 1 플러스 1이니까 뭐 이거 사라졌을 테고 빼보겠습니다. 얘랑 얘랑 사라지네. 얘에서 얘 빼면 뭐 나와? 3n 나옵니다. 아이씨. 얘에서 얘 뺐다고 칠게. 없어졌지? 그럼 2n 나오네. 2n. 없어지네? 2n 나오잖아. 2n. 그래서 an이 2n이다 라고 해서 an이 2n 이렇게 하면 틀리는 거야. 왜 틀리냐면 여기에 반드시 n이 2 이상이다라는 말이 반드시 들어가야 돼. 서술형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안 들어가면 문제 다 틀려. 잘 봐. n이 2 이상일 때만 성립해. 무슨 말이냐면 니네한테 이렇게 an을 구해놓고 a3을 구하라고 하잖아? 그럼 답이 6 맞아. 왜냐면 n이 2 이상이기 때문에 n에다 3 집어넣으면 성립해. 근데 잘 봐. 니네한테 이렇게 해놓고 만약에 문제에서 a1을 구하라고 하잖아? 그럼 니네가 아무 생각 없이 여기다 대입한다? 2 이렇게 쓸 거야. 틀린 말입니다. A1은 절대 2가 아닙니다. 왜 2가 아닌지 보여줄게. A1이라는 거랑 니네 S1이라는 거랑 방금 A1이랑 같다고 내가 말했지. 그치 유경아? 그럼 S1은 뭐랑 같냐면 얘들아 S1은 여기다 1 대입해봐. 1 더하기 1 더하기 1이잖아. 얼마 나옵니까? 3 나오지. 얘랑 얘 중에 진짜 A1은 누구냐면 얘입니다. 얘가 아니야. 그래서 니네한테 어떤 문제가 나오냐면 이런 문제가 나온다. 이렇게 줘놓고는 A1 더하기 A3 더하기 막 A5를 구하라고 이렇게 문제가 나온다고. 그럼 니네가 아무 생각 없이 AN 이렇게 구해놓고는 A3은 6이고요. A5는 10이에요. 그리고 A5는 2예요라고 해서 틀린다고. 이걸로 니네 학교에서 낚는다고.
A1이 2가 아닙니다. A1은 3입니다. 3 더하기 6 더하기 10이 답이 된 거야. 알겠어? 무슨 말인지 이해하지? 내가 하는 말. 왜 이게 성립 안 하는지 보여줬고, 여기가 n이 2 이상이라는 거 진짜 무지막지하게 중요해. 여기 이 n이 2 이상이라는 거. 니가 제일 많이 틀린 내용입니다. 이거 학교 선생님들이 제일 많이 낚아주는 거지. n이 2 이상일 때만 성립한다고. 니네 만약에 문제가 이렇게 나오잖아? 그럼 일단 an 구해야 된다는 거 니가 당연히 생각해. 그 당연히 an 구하는 공식도 너무 많이 봐서 이제 뭐 니네 아직은 많이 안 다뤄봤겠지만 SN 이용해서 an 구하는 거 이거 엄청나게 많이 쓸 거거든? 이 n번 장에서 n-1번 장을 빼면 an이 나온다는 거 무조건 되게 많이 쓸 거야. 그래서 니네가 an을 이렇게 존나 잘 구해. an 구해 놓은 다음에 a1 더하기 a3 더하기 a5 구하라고 하잖아? 아무 생각 없이 a1, a3, a5 구한 다음에 여기다 2, 6, 10 한다면 틀린다고. a1은 s1이랑 같습니다. 이 a1은 가짜 a1이야. n이 2 이상일 때만 성립한다는 거죠. 무지막지하게 중요한데. 아, 이렇게까지 말했는데 틀리면 안 돼 진짜. 진짜 많이 나와. 꼭 확인해 줘야 된다는 거. 자, 여기까지 하고 나서 이제 함수 쪽으로 몇 개만 설명하겠습니다. 잘 봐. 자, 지금까지 내용 다 머릿속에 기억해 놓고 뭐 별거 한 거 없어. 잠깐 한번 복습하고 넘어갈까? 자, 내가 처음에 뭐 가르쳤냐면 이거 가르쳤습니다. 등차수열에서 일단 일반항 구하는 공식. a는 a1 플러스 n-1d라는 거. 무지막지하게 중요한 거 외워야 된다는 거. 그 다음 두 번째 등차수열에서 a 17을 a1 플러스 16d라고 쓸 수 있어야 된다는 거. 어떤 17번 장을 초항과 공차를 이용해서 나타낼 수 있어야 된다는 거. 그 다음 등차중항 가르쳤지. a2에서 a4를 더한 거를 반으로 나누면 a3이랑 같을 거라는 거. 등차수열에서 가르친 거 세 가지가 끝입니다. 그 다음 등차수열의 합에서 내가 뭐 가르쳤냐면 공식 가르쳤습니다. SN 구하는 공식 두 가지를 가르쳤는데 첫 번째는 가우스가 생각해낸 거 2분의 n의 a1 플러스 라스트 항. 첫 번째 항과 끝번째 항을 곱한 다음에 항의 개수의 반으로 곱해주면 그게 바로 등차수열합이다. 이걸로 의해서 나온 공식이 바로 여기서 더 많이 쓰이는 건 이 공식은 별로 안 쓰입니다. 솔직히 말해서. 이게 훨씬 많이 쓰입니다. 결국 SN 구하는 공식은 2분의 n의 2a1 플러스 n-1d 공식. 꼭 외워라. 그 다음 뭐 가르쳤냐면 이게 이제 등차수열. 이게 등차수열의 합. 그 다음엔 그냥 SN에 관련된 식. SN. 이제 이거는 그냥 모든 수열에서 다 성립하는 거. SN-SN-1은 AN과 같다는 거.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N은 2 이상이다라는 거. 제발. 이거. 그러면 쌤 A1은 어떻게 구합니까? A1은 S1이랑 A1이랑 같다라는 거. 요거까지 성립. 이게 다야. 지금 배운 거. 여기까지만 기억하면 돼. 한 문제만 뭐 풀어볼까? 7번 문제 보겠습니다. 잘 봐. 자, 등차수열에 A에 2n 플러스 1, 이 4n 플러스 5래. 그랬을 때 니네한테 A1 더하기, A2 더하기, A3 더하기, A19 해달래. 자, 어떻게 풀까 생각을 한번 해보면 A에 2n 플러스 1이 4n 플러스 5인 거잖아. 그치? 그리고 AN이 등차수열이란 말이 나와 있고. 그치? 한 두 가지 정도만 그냥 대입만 해봐도 끝날 것 같은데. 자, 여기다 A1이 얼마냐면 N에다가 그냥 뭐 0 한번 대입해볼까? 0? A1이 얼마입니까? 0 대입하면 5 이렇게. 그 다음에 1 한번 대입해볼까? 1 대입하면 얼마야? A3은 1 대입하니까 1 대입하니까 얼마야? 9인가 9? 이렇게 되나? 그치? 그럼 니네 A3을 뭐라고 써줍니까? A1 플러스 2D 9. A1이 5래매 2D가 4 D는 2. A1 알고 공차하니까 AN 구하는 공식 알고 있지? A1 플러스 n-1D 이렇게 일반항을 찾아냅니다. 근데 어차피 니네한테 물어보는 건 S10 물어봤잖아. 그럼 바로 S10 구하는 공식 쓰는 게 더 편하겠지. S10 구하는 공식 여기 써있지. 반드시 외워야 돼. S10 구하는 공식 2분의 n의 2A1 플러스 n-1D잖아. 10이지. 9 곱하기 D
D2지? 2. 답은 18에다 5 곱하기 28인가? 답은 140이다. 이렇게 풀어주면 돼. 됐지? 그러니까 이거 이용해서 뭐 A1이랑 D만 찾아내면 된다는 거. 자, 이제 진짜 함수로 들어갈게. 자, 내가 계속해서 강조하는 게 내가 이렇게 풀면 되는데 좀 더 쉽게 푸는 방법이 있어서 그래. 잘 봐. 얘들아, 등차수열의 일반항을 다시 한 번만 살펴보겠습니다. 얘들아, 니네 등차수열 일반항이 방금 보면 뭐였냐면 A에는 A1 플러스 n-1이잖아. 얘들아, 잘 봐. 여기서 이 초항과 D는 상수다. 상수다라는 게 뭐냐면 변수가 아니라고. 이 값과 이 값은 정해져 있는 값이라고. A1이 뭔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니네가 뭐 A1이 1이고 D가 3이다 이렇게 나와 있으면 니네가 이 A에는 A1 플러스 n-1 3이라고 한 다음에 얘는 결국 3n-2라고 이렇게 찾아낼 거 아니야. 다시 말해서 얘랑 얘랑은 상수야. 여기서 변수가 누구냐면 n이야. 다시 말하면 이 an이란 이 값은 뭐에 따라서 계속 변하냐면 이 n의 값에 따라 변하는 거 아니야? 왜 그러냐? 다시 한번 여기서 정리해볼게. 얘를 다 있으면 이렇게 쓸 수 있잖아. dn-d 플러스 a1이거든. 여기서 지금 이 an은 있잖아. 이 an은 n에 관한 1차 함수야. 결국은. 되게 중요한 내용이야. 이 an이 뭐에 따라서 값이 계속 변하냐면 이 n의 값에 따라서 계속 값이 변하는 거잖아. 이 값이랑 이 값은 정해져 있는 값이야. 이 n이 2일 때랑 3일 때랑 5일 때랑 A5를 구하라, A7을 구해라, A100을 구하라. 그게 모두 다 이 n의 값에 따라서 변하는 거거든. 근데 fx가 ax 플러스 b라고 했을 때 이 x의 값에 따라서 얘가 변하는 거잖아. 근데 an 구하는 공식이 뭐였냐면 방금도 써있듯이 dn 플러스 a1 마이너스 d잖아. n에 관한 1차 함수야. 그리고 그 개수가 뭐야? 공차야. 다시 한번 말할게. 잘 봐. 니네 an이 이렇게 나오잖아. an이 이렇게 딱 나오잖아. 그럼 딱 보자마자 바로 이 새끼는 공차야. 무슨 말인지 아니? 그러니까 니네한테 만약에 an이 마이너스 2n 플러스 1 이렇게 쓰여 있잖아? 그럼 이제 니네는 딱 보자마자 이 an이 그냥 바로 등차수열이라는 걸 알아야 돼. 등차수열의 특징이 뭐냐면 1차 함수야. n에 관한 1차 함수. 얘들아, n에 관한 1차 함수를 우린 모두 다 등차수열이라고 해. 그러니까 니네가 일반항을 봤을 때 잠깐만. n에 관한 1차 함수.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an이 n에 관한 1차 함수잖아? 그럼 이 새끼는 무조건 등차수열입니다. 여기서 니네가 뭐까지 찾아내야 되냐면 공차가 마이너스 2까지인 것까지 찾아내야 돼. 그럼 거꾸로 다시 봐봐. 얘가 공차 자리잖아. 근데 얘를 1차 함수로 생각하면 기울기지, 기울기. 니네 기울기 구하는 공식 생각나지? x값의 증가량분의 y값의 증가량을 기울기라고 합니다. 이걸 내가 왜 가르치냐면 잘 봐. A4가 5고 A7이 마이너스 3이라고 한번 해볼게. 자, 그러면 니네가 있잖아. 이걸 딱 봤을 때 원래는 어떻게 풀어야 되냐면 문제에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AN이 등차수열이란 말이 나와 있어. 자,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그냥 평민들, 족밥들은 어떻게 푸냐 이렇게 푸는 거야. 그냥 학교에서 배운 대로만 풀면 잘 봐. A4가 5잖아. 그럼 니네가 어떻게 푸냐면 가장 기본적인 방법이지. A1 플러스 3D가 5네요. 이렇게. A7이 마이너스 4라고 하면 어차피 A1 플러스 6D는 마이너스 4네요. 이렇게 푼다고. 자, 니네가 어떤 방법이 편한지를 잘 봐. 그 다음에 뭐라고 생각하냐면 이걸 빼겠지. 빼면 광청아. 이것을 빼면 마이너스 3D입니다. 이것을 빼면 9입니다. 그래서 D가 얼마야? 마이너스 3이야. 그럼 이제 공차가 마이너스 3이라는 걸 알았으니까 마이너스 3을 여기다 니네가 대입할 겁니다. 결국 A1은 마이너스 9, 5니까 결국 A1이 얼마야? 14다라는 것도 알아냈어. 그럼 니네가 공차랑 초항을 알잖아. 그래서 일반항을 찾아내겠지. 일반항 구하는 공식이 방금도 좀 전에 외웠으니까 A1 플러스 n-1 D네요. 이렇게. 그래서 결국 답이 마이너스 3n 플러스 17이네요 라고 니네가 찾아낼 거라고.
이렇게 찾아내는 게 가장 보편적인 원래 니네 풀이 방법이라면 조금만 머리를 쓴다면 잘 봐. 내가 방금 뭐라고 했냐면 등차 수열은 항상 1차 함수라고 했습니다. 되게 중요한 내용이에요. 꼭 알아놔야 돼. 등차 수열은 1차 함수야. 등차 수열은 1차 함수인데 그 1차 함수에서 아까 전에도 말했듯이 얘를 전개하면 이렇게 나온다고 했잖아. 얘를 전개하면 이렇게 나오거든. dn 플러스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나오거든. n자 앞에 붙는 이 새끼는 기울기랑 같다고. 근데 이게 무슨 말이야? n이 4일 때 5라는 거잖아. n이 7일 때 마이너스 4라는 거잖아. n에다 4 집어넣으면 an이 5 나오는 거고 n에다 7 집어넣으면 an이 마이너스 4 나온다는 거잖아. 그럼 이 좌표와 이 좌표를 지나가는 1차 함수라고 생각하면 돼. 그래서 여기서 기울기를 구해버리겠습니다. 기울기 구하는 공식. x값의 증가랑 3분의 y값의 증가랑 마이너스 9. 그래서 기울기가 마이너스 3이야. 이 새끼가 바로 공차라는 거야. 그래서 an을 니네는 바로 구할 수 있겠지. an은 이 새끼 공차니까 마이너스 3n 플러스 4 집어넣으면 5 나온다며. 4 집어넣으면 5 나와야 된다며. 4 집어넣으면 5 나오니까 여기 얼마야? 17 이렇게 풀어주면 된다. 야, 이 방법이 훨씬 빠르고 훨씬 좋습니다. 다시 한번 말할게. 야, 등차 수열이 1차 함수랑 같다는 걸 니네가 머릿속에 기억해야 돼. n에 관한 1차 함수야. 왜? an을 정리했던 이렇게 나오더라는 거야. 그리고 n자 바로 앞에 붙어있는 이 새끼가 결국 공차더라는 거야. 그러니까 니네가 생각을 하는 거지. 아, n이 4일 때 5 나온다며. n이 4일 때 5 나오니까 n이 4일 때 a4가 지금 5인 거잖아. 그지? n이 7일 때 a7이 지금 마이너스 4인 거잖아. n이 4일 때 5, n이 4일 때 5, n이 7일 때 마이너스 4인 1차 함수더라는 거야. 그럼 이것만 찾아내면 x값의 증가랑 y값의 증가랑 마이너스 3, 이 새끼 바로 공차입니다. 그래서 바로 공차 자리 넣어주고 1차 함수니까 그럼 결국 a는 마이너스 3n 플러스 어쩌고 저쩌고 올 건데 이 새끼를 찾아내는 방법은 그냥 4 대입하면 5 나와야 된다며. 그럼 4 대입하는데 5 나오려면 여기 17이잖아. 그렇게 일반항을 찾아내는 게 훨씬 빨라. 두 가지를 가르쳤습니다. 니네 만약에 있잖아. an이 7n 플러스 1이라고 하면 니네가 이것만 딱 봤을 때 등차수열인 걸 바로 알아야 된다고. n에 관한 1차 함수는 다 무조건 등차수열이야. 그리고 나서 공차가 뭐다? 7이라는 것까지 알아야 돼. 일반항을 보자마자 니네가 등차수열이면서 공차가 7인 것까지 알아야 되는 거고. 첫 번째로. 거꾸로 두 번째는 어떤 항을 이렇게 주잖아? 그럼 이걸 가지고 기울기가 바로 공차다라는 것까지 알아야 돼. 이 두 가지를 다 알아야 됩니다. 진짜 중요한 내용이야. 이걸 알면 문제가 확실히 틀려져. 풀이 방법 자체가. 뭐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이런 문제도 그냥 봐봐. 이런 문제도 되게 쉬운데 물론 지금 니네가 있잖아. 이 문제도 그냥 풀어도 돼. 이거도 그냥 한번 써보면 A1이 30이고요. D가 지금 마이너스 4니까요. 공식에 의해서 AN 구하는 공식은요. A1 플러스 N-1을 D예요. 그래서 답은 마이너스 4N 플러스 4에 플러스 34예요. 이렇게 찾아내겠지. 그런데 등차수열이라는 것만 알면 그냥 니네는 바로 AN 자체를 무조건 얘가 마이너스 3, 마이너스 4N 플러스 어쩌고 저쩌고 올 거라는 거야. 그런데 1 집어넣으면 30 나온다며. 1 집어넣으면 30 나오려면 여기가 얼마야 돼? 34. 이게 더 빠르다고. 선생님 별 차이가 없는데요. 잘 봐. 별 차이가 없는 것 같지만 이게 첫 지항이 30항이 아니라 30이 아니라 뭐 셋 지항이 30이라고만 해도 엄청나게 틀려져. 자, 원래 만약에 셋 지항이 30이라고 나오잖아, 강청아? 원래 셋 지항이 30이라고 나오면 니네가 원래 어떻게 풀어야 되면 이렇게 풀어야 돼. 선생님 A1 플러스 2D가 30인데요. D가 마이너스 4예요. 그래서 A1이 얼마냐면요. 마이너스 4니까 대입하니까 마이너스 8이니까 넘어가서 A1이 38이에요. 그래서 등차수열 일반항 구하는 것이 여기다가 이제 A에는요. A1 플러스 N-1 D예요. 그래서 이 새끼를 전개하면요. 마이너스 4N 플러스 4이다 플러스 42예요. 이렇게 푸는 거. 하지만 니네가 이걸 1차 함수라는 걸 아는 순간 그냥 바로 등차수열인데 공차 마이너스 4야? 그럼 일단 A에는 무조건 마이너스 4N으로 시작하겠네. 그런데 3 집어넣었더니 30 나온대. 3 집어넣었더니 30 나온대. 3 집어는 마이너스 12잖아. 근데 30 나온대. 그럼 여기 뭐야? 바로 42다라고 바로 풀리겠지. 이런 개 같은 가정들을 다 생략할 수 있다라는 거야. 그래서 니네가 등차 수열은 1차 함수다라고 생각하는 게 문제 푸는 게 훨씬 빨라. 그리고 니네가 1차 함수가 더 좋잖아.
1차 함수 이때까지 계속 해왔던 내용이기 때문에 1차 함수가 편해. 왜 그런지 다시 한번 봐봐. 내가 이거 왜 알아야 되냐면 이어서 뭐 하나 더 설명할 거라서 그래. 잘 봐. AN이 왜 n에 관한 1차 함수인지 다시 볼게. AN 구하는 곳이 이렇게 생겼거든. 그래서 얘를 전개하면 여기서 지금 n만 변수입니다. D랑 A1은 상수야. 문제에서 알려주는 어떤 특정한 값이야. 그냥 A1이 뭐고 D는 뭐다라고 상수에 딱 나와 있는 값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얘가 왜 이렇게 되냐면 얘랑 보면 dn 플러스 어쩌고 저쩌고인데 n에 관한 1차 함수더라는 거지. 그럼 잘 봐. 이제 니네 아까 등차 수열의 합으로 다시 넘어가서 내가 이거 원래 등차 수열 가르치고 나서 바로 등차 수열의 합 가르쳤었잖아. 등차 수열의 합 공식 다시 한번 떠올려볼까? 야, 니네 등차 수열의 합 공식이 뭐냐면 2분의 지금 머릿속에 지금 오늘 다 외우고 와야 돼. 니네 수열 그리고 처음 배우는 거 아니잖아, 그지? 다 머릿속에 외우고 와야 됩니다. 지금 이거를 이걸 내일 가서 외워야지. 문제 풀면서 외워야지. 찾아와서 푸는 거 아니고 외워야 돼. 2분의 n에 2a1 플러스 n-1이거든. 잘 봐. 이게 등차수열의 합공식이거든. 맞지? 이거 외웠으니까. 이 새끼를 한번 전개해볼게. 어떤 일이 벌어지나 잘 봐. 얘를 전개하면 이렇게 된다. 2분의 2a1 n 플러스 n제곱 d 마이너스 nd. 맞니 이렇게? 다 필요 없고 잘 봐. 얘를 이렇게 쓸 겁니다. 얘는 n에 관한 2차 함수일 거 아니야. 얘는 분명히 이렇게 쓸게. 2분의 d n제곱 플러스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되겠지. 끝까지 써야 돼. 이거. 쓸게. 플러스 n이 미지수잖아. 지금 n이 변수야. 나머지 변수 아닙니다. 여기 뭐 나와? a1 플러스 a1 마이너스 d 나오나? 뭐 나오냐? a1 마이너스 2분의 d 나오나? 2분의 d? 이렇게 나오겠네. 됐어? 여기서 니네가 알아야 되는 거는 등차수열의 합은 S에는 무조건 n에 관한 2차 함수가 나오는데 개특이한 게 뭐냐면 상수항이 없어. 상수항의 자리가 빕니다. 왜? 이 S에는 맨 마지막에 n을 곱해버리기 때문에 상수항이 절대 나올 수 없어. 다시 말해서 니네가 잘 봐. 만약에 SN이 여기서 또 알아야 되는 거 몇 가지 설명할 거야. 5n제곱 플러스 3n 딱 이렇게 나오잖아. 그럼 이걸 딱 봤을 때 니네가 이 SN이 이렇게 딱 나오는 순간 니네가 뭘 알아야 되냐면 이 새끼 AN은 등차수열이다라는 걸 반드시 알아야 돼. 그냥 알아야 돼. 만약에 모르잖아. 자, 모르는 사람들부터 볼게. 니네가 이걸 만약에 몰라. 내가 지금 이게 방금 뭐라고 했냐면 SN이 n에 관한 2차 함수인데 상수항이 없다 그랬어. 상수항이 없는 2차 함수야. 상수항이 존재하지 않는 2차 함수야. 잘 봐. 이 새끼를 딱 보자마자 SN인데 2차 함수네? 근데 상수항이 없네? 그럼 이 새끼는 분명히 등차수열의 합이겠구나. AN이 분명히 등차수열이겠구나라는 거 바로 알아야 된다고. 내가 확인해 줄게. 진짜 등차수열이 맞는지. 뭘로 확인할 거냐면 우리 좀 전에 SN-1이 AN인 거 알고 있지? 그럼 SN이 이거니까 SN-1를 니네가 구할 수 있잖아. 5에 n-1의 제곱. 얼마나 불편한지 봐. 이렇게 계산할 거야. 그리고 빼겠습니다. 빼면 SN 빼기 SN-1이니까 AM 나옵니다. 얘에서 빼면 5n제곱 사라질 거고 여기 마이너스 10n 있을 거 아니야. 빼니까 10n이지. 그리고 플러스 얘 내려오면서 얘가 원래 1인데 플러스 5니까 마이너스 5지. 그 다음 여기 3n인데 3n 없어지지. 얘 플러스 1로 내려오지. 뭐 나옵니까? 10n-4 나온다고. 이제 니네 눈으로 보면 알지. 이거 봐도 모르는 사람 있어. 이거 봐도 등차수열인지 아닌지 모르는 사람 있는데 니네는 알잖아. 그치 강철아, 니네는 알지. 왜 알아? 내가 좀 전에 n에 관한 1차 함수면 이 AN은 무조건 등차수열이라고 내가 말했잖아. 무조건 등차수열이야. 그러면서 니네가 이걸 딱 보자마자 등차수열이네 라는 거 알고 공차가 얼마인 것까지 아는 거야? 공차가 10이네까지도 알아내야 돼. 니네는. 근데 니네는 더 빠른 방법이 솔직히 이걸 이렇게 빼가지고 AN을 찾아내는 것도 족밥들이 하는 짓이고. 잘 봐. 니네는 이거에서 이걸 딱 보자마자 SN이 2차 함수네? n에 관한 2차 함수인데 상수항이 없네?
그러면 바로 등차수열의 합이라는 걸 알아야 돼. 그 다음 중요한 게 뭐냐? 여기서 더 중요한 게 여기서 나옵니다. 아까 내가 이 새끼 정리한 거 지워버렸는데 이 새끼를 정리했을 때 맨 앞에가 뭐가 나왔냐면 이렇게 나옵니다. 2분의 dn제곱 이런 식으로 시작돼. 이 새끼는 분명히 등차수열의 합인데 이 새끼는 분명히 등차수열의 합인데 등차수열의 합이거든? 공차가 뭐라고? 얘가 2분의 d야. 그래서 공차가 그러니까 니네는 지금 이 가정을 생략하고 이거 딱 보자마자 n에 관한 2차 함수네? 근데 이 새끼 등차수열이겠구나 그러면 an이. 그래서 an이 뭐냐? 공차가 얼마냐면 얘가 2분의 d자리거든? 공차가 10이겠구나라는 걸 바로 알고 10n 플러스 뭔 말인지 아니 지금? 그리고 S1이 A1이랑 같다는 것도 아까 졸라 설명했으니까 A1이 8이라는 것도 니네가 알 거라고. 1 집어넣으면 8 나와야 된다고. 그래서 여기 뭐 나옵니까? 1 집어넣으면 8 나와야 돼. 그러니까 얼마 나와? 마이너스 2. 뭐야 여기서 아까 틀렸었나 본데? 그치 여기 3이니까 여기가 마이너스 2지. 아까 틀렸었지 아까 계산에서. 이렇게 나온다. 그냥 니네 바로 차려낼 수 있어야 된다고. 무슨 말인지 이해하니 지금 내가 하는 말? 니네가 여기서 일로 바로 올 수 있어야 된다고. 여기서 일로 이렇게 거쳐가지고 AN이 뭐다라는 게 아니라 니네가 여기 이렇게 문제가 나왔는데 이 새끼가 등차수열의 합이구나라는 것도 알아야 되고 그러면서 AN이 10n-2 다시 말해서 얘가 2분의 d다라는 거 반드시 암기하고 있어야 돼. 그리고 하나만 더 설명할게 추가적으로. 자 마지막 내용입니다. 여기까지 하고 잠깐 쉬었다 할게. 좀만 정신 차려봐. 해봐. 선생님 만약에 여기에 플러스 1이 있으면 뭡니까? 라고 이제 만약에 상수항 있으면 뭡니까? 상수항 있으면 뭐냐면 니네는 외워. 그러니까 이게 교육과정이 나오는 내용은 아닌데 다 외워놔. 여기에 만약에 상수항이 있잖아? 쌤 상수항이 없으면 등차수열이라면서요 AN이. 상수항이 있으면 뭐냐면 내가 말해줄게. 두 번째 항부터 등차수열이야. 얘가 원래 두 번째 항부터 등차수열이 있단 말은 없어. 어쨌든 간에 니네는 알아놔. 두 번째 항부터 등차수열이야. 무슨 말 하고 싶은 거냐 잘 봐. 니네 여기서 잘 봐. 이렇게 나오잖아. 문제가 이렇게 나오잖아. 선생님 여기가 없으면요 등차수열인 거 이제 알았고 바로 등차수열 구할 수 있겠는데 여기에 그럼 상수가 있으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한번 직접적으로 해보자. 그럼 여기가 플러스 1이 이렇게 되겠지. 왜 AN 구하는 공식 쓸 거니까. 자 AN 구해보겠습니다. AN 구해볼 거야. 뺄 거야. 뺄게. 그럼 또 똑같이 뭐 나오냐면 여기가 얼마냐 마이너스 2n이었으니까 마이너스 2n 10n 나오지 10n. 여기 마이너스 5였지. 플러스 5로 내려왔다. 여기 3n에서 3n 플러스 잠깐만 마이너스 5로 내려오지. 헷갈려. 그지 마이너스 5로 내려오지. 플러스 5였으니까 마이너스 5로 내려오지. 그 다음 여기 마이너스 3이었으니까 여기 플러스 3으로 내려왔지. 그 다음 얘랑 없어지지. 똑같은데요? 똑같은데 잘 봐. 존나 중요한 거 아까 내가 뭐라고 했어? 이 공식을 사용하려면 존나 중요한 거 아까 말했잖아. n이 뭐 이상? 2 이상일 때라고. 그래서 다시 말해서 n이 2 이상일 때야. n이 2 이상일 때라고. n이 2 이상일 때라고. n이 2 이상일 때만 이게 성립한다고. n이 2 이상일 때만. 잘 봐. 그래서 잘 봐야 돼. 되게 중요한 내용이야. 여기서 A1은 뭐냐면 1 집어는 뭐 나옵니까? 9 나오지. 1 집어는 9 나오잖아. 1 집어는 9 맞아? 그래서 AN이 이건데 그러니까 둘째 항부터 봐봐. n이 2 이상이니까 이거 지금 둘째 항부터 등차수열 맞지? 공차가 10인 등차수열 맞지? 근데 첫째 항은 9인 거야. 둘째 항이 뭔데 지금? 둘째 항이 봐봐. 둘째 항이 뭐야? 둘째 항 2 집어넣으니까 얼마 나옵니까? 2 집어넣으니까 18 나오지. 봐봐. 등차수열 아니잖아. 근데 셋째 항 집어넣어볼래? 셋째 항 뭐 나오냐면 분명히 28 나올 거야. 등차수열 맞지? 셋째 항부터는. 둘째 항부터 등차수열이야. 둘째 항부터. 여기에 상수가 붙어있으면. 근데 잘 봐 여기서. 선생님 그럼 둘째 항부터 등차수열인데 그때 이건 어떻게 찾아냅니까? 이거 아까 전에 이렇게 찾아내면 틀릴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이걸 니네가 만약에 이런 문제가 나오잖아? 그럼 똑같이 풀어. 잘 봐야 돼. 진짜 꼭 외워. 못 외우겠으면 그냥 풀어야 되는데 암기해놓으면 되게 편합니다. 이런 문제가 나오잖아? 그럼 먼저 니네가 생각해. 이 새끼 둘째 항부터 등차수열이구나 라고 생각해. 먼저 일단. 둘째 항부터 등차수열이 있구나 생각해. 알겠지? 머릿속에 항상 생각하는 거야. 둘째 항부터 등차수열이 있구나. 상수항이 없으면 그냥 첫째 항부터 등차수열. 상수항이 있으면 둘째 항부터 등차수열이라는 거 반드시 머릿속에 기억해야 돼. 둘째 항부터 등차수열. 그 다음에
그럼 그 둘째 항부터 등차수열이는 어떻게 구하냐면 이거 지우고 구하면 돼. 둘째 항 등차수열 어떻게 구한다고? 다시 봐봐. 이거 지금 잠깐 삭제하고 이제 만약에 문제가 이거였어. 그럼 니네가 AN 구해내야 될 거 아니야? AN 구해내야 될 거 아니야? 이거 구해내야 될 거 아니야? 이거 구해내고 싶은 거잖아 지금. 그럼 그거 어떻게 찾냐고? AN은 일단 잘 봐. 이 새끼는 등차 맞아. 2분의 D야. 10N. 첫째 항 어떻게 찾냐? 이거 지워 그냥. 지워. 지우고 나서 1 집어는 8 나오지. 1 집어는 8 나오니까 마이너스 됐지. 무슨 말인지 했어? 그리고 나서 여기다 n이 2 이상이라고만 써주면 돼. 여기 상수항 있으면 지워버려. 그리고 풀어. 그 다음에 그럼 니네가 지웠던 상수항은 다시 언제 써먹냐? 여기 밑에다 A1은 써놔야 될 거 아니야. A1이 뭔지는 알아야 될 거 아니야. 그때는 이게 A1이야. A1 뭡니까? 9. 찾을 때는 지워서 풀고 A1 찾을 때는 그냥 찾으면 돼. 그러니까 진짜 무지막지하게 중요한 내용이야. 정말 내가 한 내용 방금 한 거. 알겠지? 일단 잠깐 쉬었다 할 테니까 좀 정신 좀 차리고 잠깐 쉬었다 할게.